자, 여러분, 도지코인에서 트럼프 코인이 보입니다. 현재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섹터와 비트코인 중요 지지 자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2월 13일 목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슈 훑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브리핑, 알트코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X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0일에 파이네트워크를 이제 상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래갖고 파이네트워크는 이전에 애니메이션 심슨에서 파이코인이 나오기도 전에 관련 에피소드를 이제 방영한 적이 있는데, 파이네트워크는 테스트넷에서 이제 폐쇄형 메인넷, 그 다음에 오픈 메인넷의 독특한 단계를 따르고 있으며, 오픈 네트워크는 이 중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I love 파이, 그 위에 이제 차트 사진, 떡상하는 사진이죠. 그래갖고 파이코인이 뭐 큰 변화를 상징하는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심슨은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똑같이 떡상을 예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또 심슨이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겠죠. 자산 가치로서의 금은 비트코인보다 단기적으로 이제 앞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블룸버그 수석 상품 전략가가 밝히길 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금 자체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시장들의 성과보다 더 좋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낮아질 시장 변동성에 이제 주목하면은 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전망이 밝은 만큼 언제나 뒤바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지금 비트코인이 뭐 최고점 갱신하고 아직까지는 뭐 최고점에서 크게 빠진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고 전망이 밝은 상태죠. 왜냐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승에 익숙해지고 내가 듣는 미디어가 계속 상승한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만약에 뒤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도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든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침체와 개인 거래 활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네트워크는 수익 창출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 뭐 최고점 갱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던가, 솔라나 상승세는 좋은데 이더리움은 뭐 상승세가 약하거나,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보여졌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현재 수익에 레이어2를 추가해도 솔라나의 수익과의 격차를 메우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또한 전문가들은 이제 이러한 수익의 핵심은 민코인 거래 증가에 따르며 이는 24년 4분기에 213% 급증할 만큼 우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두 가지 섹터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 코인 섹터 관심 있게 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밈코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밈코인 중에 솔라나 기반으로 이제 다져진 밈코인들, 이 중 하나가 이제 트럼프 오피셜 코인이죠. 트럼프 코인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이번 대상승장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섹터 체크 확인하시고,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이제 업비트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은 오늘 18시, 6시에 이제 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상장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뿐 아니라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그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이런데 신규 상장을 하면은 뭐 잠깐 반등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일단은 신규 상장 되면은 기다리세요. 사지 말고. 어차피 살 수 있는 구간들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신규 상장 됐다고 내가 아는 코인이라고 그냥 묻지마 매수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지고, 상장되자마자 만약에 500% 1000% 올랐어. 그래도 일단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만약에 10개 뭐 20개, 30개가 상장된다고 치면은 그 중에 잘 되는 거는 거의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확률에 베팅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려라. 기다리고 차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매수 타점은 나오니까. 그래서 트럼프 코인 상장되면 좀 불나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브리핑을 할 건데, 트럼프 코인이 이제 상장되면서 도지코인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짤막하게 좀 얘기하고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겹치는 부분들이 대상승장 전이라면, 지금 현재 전이라면은 상장되는 이 시기가 조금 유사하다. 두 번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한테 거액의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베팅이 적중당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그래갖고 바통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일론 머스크가 야, 너도 코인 해봐. 돈 돼. 재밌어. 그래갖고 트럼프도 이제 사업가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서 코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일론 머스크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바통 터치를 한 것이다. 그래갖고 도지코인 떡상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번 2025 대불장 때 트럼프 오피셜 코인이 떡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주목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섹터 중에 이제 트럼프 코인,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 중에는 이제 솔라나에 대한 민코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코인이 민코인 중에서 이제 또 대장으로 달리며 얘가 달리고 있으면은 또 솔라나 민코인들이 같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민 중에선 도지가 대장이지만 이제 유행을 이끌어가는 거는 현재 트럼프 코인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위에서 단기 매물대가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쭉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CMA 갭이 생겨갖고 갭을 메꿔주러 가는 반등의 V자 상승이었죠. 그 다음에 메꿔주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런 무빙들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무빙 자체가 일정한 구간대를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전에 최고점 돌파한 자리부터 해서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보통 이런 데가 저항받고 내려오고 또 지지받고 상승하고 또 저항받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지지받고 상승하고 이런 자리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픽스트 렌즈를 켜서 보더라도 여기에서 많이 거래가 활발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해소가 되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왜냐? 여기에서 V자 반등으로 CMA 갭을 메꿔주고 나서 하락했을 때 계속 일정 구간을 저항을 맞으니까 넘어주면 좋은데 계속 넘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된 구간에서 매물대 해소는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전에 이런 하락, 그 다음에 이전에 이런 하락, 계속 하락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발산되지 않았는데, 자 요런 하락이 이제 나왔을 때 개미들이 계속 털려 나가는 겁니다. 아 이제 진짜 이렇게 힘 없이 매갈이 없이 뚫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해서 보통 이런 데 공포심에 포지션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단기 고배라든지 그런 것들 좀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중요한 거는 날봉에서 이 구간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한 자리 하나 찾아왔는데 여기 이 하얀색 선 기준으로 깨지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어디 기준이냐, 여기 양봉 보이시죠? 이 양봉이 윗꼬리 기준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저 줄을 세팅할 때 여기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 꼬리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매물대가 겹치면서 거래가 많이 되었죠. 그 다음에 밑에서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주는 무빙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현재 하얀색 구간이다. 여기가 만약 깨진다면은 밑에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겠지만 또 밑에서 테스트하다가 금방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지지선보다 이 바닥권에 있는 지지선보다 여기 지지선이 더 강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도 계속 거래량을 쏟아주고 있는데 잘 지켜주는 거 보면은 숏에 대한 세력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구간이 엄청나게 강하게 좀 잡혀있다. 그래갖고 이런 구간이 깨지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팽세 같은 게 조금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깨지 않고 여기 위에 매물대를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매물대 해소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노란색 박스권 위로 돌파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걸 또 1시간봉으로 쪼개봤을 때 여기를 넘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를 넘어주면서 물량을 해소를 해주면서 이제 저항으로 잡혔던 구간이 지지로 바뀌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돼요, 상승이.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차트 방향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64% 부근을 찍어주고 하락을 했는데 64%를 찍어줄 때 최고점 갱신이 한번 되었어야 해요. 근데 최고점 갱신을 한 게 아니라 이때 패닉셀이 나온 다음에 급하게 말아올린 구간에서 64%를 찍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다시 반등을 쳐주면서 좀 같이 올라와 줘야 되고 비트코인이랑 그래갖고 비트코인 최고점 부근을 돌파하거나 뭐 그런 부근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올려놓고 도미넌스가 이전에 64%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때 알트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알트 올라가는 시즌도 아니고 비트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흐름이 막 상방이다 이렇다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1시간봉 구간인데 여러분들 뭐 분봉 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봉 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점 대비 밑에까지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한 여기 정도 잡아봅시다. 그래서 한 3%에서 4% 나옵니다. 플러스. 자, 요 정도 퍼센트 얼마 안 되네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레버리지가 같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시드가 엄청나게 갈리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뭐다?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들이다. 그럼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하나?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횡보에 대한 트랙이 없고 단순하게 방향성이 좀 잡혔을 때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을 다 먹지 못하더라도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들은 일정 수익이 난다 싶으면은 다시 되돌리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계속 갈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롱인지 이게 진짜 숏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변동성이 심할 때 훨씬 쉬워요. 보통 이런 자리가 내기 뚫려서 빠진 자리에서 여기서 숏을 뭐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추세선 이탈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하락을 다 먹지 못해도 이런 데서는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들고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장에는 내가 만약에서 롱을 잡았어 갖고 상승했네, 이제 이렇게 가서 쭉 상승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다시 되돌려주고 본절까지 또 올라가나 싶었는데 한 번 더 깨주고 여기에선 본절이었는데 한 번 더 깨줘요. 한 번 더 깨지면은 여기에서 수익이 레버리지 10배만 잡아도 한 45%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에요. 기간은 3일 정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시드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언제 매매를 해야 하냐, 선물거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여기 뭐 박스권이라 가정했을 때 쭉 뚫렸을 때 다시 반대되는 포지션 역추세를 봐서 롱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일정 조정 구간 나왔을 때 롱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구간이 좀 이탈되었을 때 숏을 조금 들고 간다라든지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굴리고 수익을 먹으려고 전략을 짜봤자 크게 먹을 수 없는 장일 뿐더러 멘탈이 계속 갈리는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업비트 있는 알트코인들 뭐 비썸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구독자님들이 이제 봐달라는 코인들 중에서 2개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피스 네트워크. 피스 네트워크는 이전에 저점이 깨졌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바이낸스 차트고 요거는 이제 OKX 차트인데 OKX 차트로 보면은 일단 여기 상장된 기준 제외하고 일단은 저점을 이탈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면은 피스 네트워크는 저는 이제 끝이라고 봐요. 당연히 이 정도 하락한 다음에 뭐 회복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말아 올려서 저점이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을 쳐서 일정 구간을 좀 회복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95% 정도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이제 지지 구간이 없어요. 어디가 바닥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보통 이런 자리에서 손절이 나가야 하는 구간들인데 이런 데서 손절 나가지 못했다라면은 마이너스 60% 정도의 손실을 보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존버 때릴 것이냐. 왜냐면 이제 바닥이 없거든요.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여기가 일단 빠졌긴 했고 여기가 바닥이긴 한데 이 바닥이 또 갱신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차트를 좀 뒤집어 놓으면은 이러한 만약에 박스권이라 가정했을 때 상승 돌파 후 지금 눌려주는 상황이거든요. 눌려주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눌려주고 반등 나와서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그런 진행으로 갔을 때 지금 큰 경우의 수가 요 2가지이기 때문에 차트를 뒤집어 놨을 때 일단은 여기서 한 번, 2번, 3번 정도 닿았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돌파되었죠. 보통 이런 박스권 돌파 이후에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만약에 눌려주고 다시 하락이 나온다면은 조금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돌파 시에도 단기적인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다.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 돌파가 나와줬긴 했다. 근데 뭐 큰 거래량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진입해서 이 정도 거래량 계속 내줘야 합니다. 이 정도 거래량. 상승으로. 여기 거래량 말고 여기 거래량 정도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신규 진입도 안 되고 신규 진입을 하려면은 현재 자리에서 95%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규 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뮤터블 X입니다. 이뮤터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비트의 상장이 여쯤에 됐어요. 여쯤에 돼갖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런 뭐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도 현재 이탈이 되었고 이탈되면서 밑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있긴 한데 여기 매물대가 지금 너무나 강해서 만약에 반등을 친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 해소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늘어지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 같은 경우는 23년도 여기 고점 있잖아요. 여기 고점 기준으로 선을 그으면은 여기 박스권의 이제 상단값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이전 데이터들을 좀 이용하면서 이런 꾸리들에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선을 조금 넘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저항 맞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다음 상승 때 여기 저항 맞고 내려오고 이렇게 크게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온 자리들 여기도 크게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온 자리들을 조금 넘어줘야 단계적으로 넘어줘야 여기에서는 이제 좀 상승의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좀 상승 시작점이라고 봐요. 여기 하얀색 선 여기는 조금 이제 안전지대죠. 안전지대고 여기가 상승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로우 차트로 바꿨을 때 이제 패러렐 채널의 이제 하단 부분이거든요. 이 하단 부분이 좀 이탈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저점 이탈이 아니라 평행 채널에서 이제 하단 이탈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구간들을 좀 넘어줘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코인이 상장되면은 이제 도지코인 처음 상장된 시기거든요, 이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장되자마자 매매하는 건 좀 그렇고 이후의 그림을 봐야 하는데, 만약에 도지코인이랑 똑같은 이 흐름의 플렉타를 좀 그려준다면은, 유사성이 있다면은 보통 매수 타점이 이런 데서 시간봉으로 쪼개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갖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제가 그때 또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